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만년필과 그리고 필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때는 12월, 친구와 이제 약속을 하고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닌가? 1월이었다. 날짜가 또, 네, 1월이었네요. 1월이었는데, 이제 연초니까 교보문고를 갔는데 교보문고에 이제 이렇게 쫙 그 새해 다이어리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이제 다이어리를 고르고 있었고, 저도 그냥 뭔가 궁금은 하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다이어리를 새해들 쓰시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팅을 하다가 좀 괜찮은 다이어리가 있으면 하나 이렇게 슬쩍 집어올 요량으로 이렇게 네, 가서 구경을 좀 했는데요. 근데 가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그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그 여러분들이 그냥 펴서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 다이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이어리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이제 하도 열어봐서 약간 이렇게 제본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네, 안에 막 이것저것 다 사람들이 시피를 해가지고 막 종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예쁜 형태로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누구는 여기다가 뭐 막 예쁘다 막 이런 거 썼다가 몇 월 며칠 왔다가 이런 거 썼다가 각양각색의 다양한 펜으로다가 그렇게 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거 꽤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다이어리를 구매할 때 보는 약간 이 다이어리의 느낌 자체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쓰고 휘갈긴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제가 12월에는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일본 여행에서 봤던 그 카키모리라는 그 문구점에 갔다가 거기서 본 다이어리들도 누군가가 다 이렇게 휘갈기고, 특히나 거기는 그 만년필 잉크랑 이제 만년필 같은 것들을 파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놓여있는 다이어리에는 되게 다양한 만년필 잉크와 되게 다양한 그 종류의 닙과 이제 이런 걸로 사용한 그런 샘플 노트가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곳곳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제가 또 든 생각은, 이것도 참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 12월에 이제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잉크를 만년필에다 채워 넣다 보니까 이만큼이나 차버렸는데요. 근데 이제 또 얘네가 또 문제가, 이렇게 잉크를 한 번에 많이 넣어 놓으면은 굳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써버릇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다이어리를, 내가 하는 필사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그리고 무질서하게 샘플 다이어리처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한번 저희 집에 굴러다니던 제가 꼴도 보기 싫은 킴보르 다이어리를 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걸 제가 사용한 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잉크를 넣은 이 많은 펜들도 다 리뷰를 한번 더 하고, 안에 들은 잉크도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뭔가 이 방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도 집에 놀고 있는 다이어리가 100%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위해 다이어리를 새로 사지는 마세요. 네. 아니야. 한 다이소 다이어리 정도는 사도 돼요. 근데 이걸 위해 뭔가 만년필을 버티는 다른 노트를 사겠다, 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망한 작년의 다이어리나 아니면은 이미 망한 올해의 다이어리, 올해 내가 이거를 쓰려고 샀는데 모종의 이유로 이 다이어리가 나랑 안 맞아서 안 쓰기로 결정한 그런 다이어리가 있다면 그 다이어리에다가 한번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꽤나 자유롭고 꽤나 즐겁고, 그리고 꽤나 잉크를 많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꽤나 만년필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타부타 말이 길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건 저의 킴보르 다이어리고요.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이런 구린 다이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약간 하루에 한 번 자리에 앉아서, 혹은 이틀에 한 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펜을 마구마구 휘갈기는 그런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규칙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내용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선을 휘갈기면 선을 휘갈기게 되는 거고, 뭐 그림을 짜투리를 이상한 그림을 그리다 망했어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그 연휴잖아요. 저의 목표는 빅뱅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인데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빅뱅 이론을 이제 틀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멘트나 이런 것 중에서 제가 좀 약간 웃기다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더 기록해놓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쉘든의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책장이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옛날에 볼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 텀이 끝나고 나서 한 반년 뒤에 다시 또 빅뱅 이론을 보게 되면, 그러면 아마 또 거실에 있는 책장은 눈에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 끄트머리 뭐 책장이 눈에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또 이제 약간 나중에 볼 때는 또 새로운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약간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보면은 의미 있는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예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록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연초에 다이어리 붐이 막 이렇게 있다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 또한 그것의 반증이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거랑 다이어리 쓰기라고 하는 거랑 뭔가 필사라고 하는 거를 되게 대단히 거창하고 생산적인 것 혹은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새해에 뭔가 결심과 다짐과 이런 것들하고 결부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보통 작심 3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운동과도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아예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을 정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어처구니 없이 그 수준을 낮춰버리면은 그러면 사람이 좀 더 다가가기 편하지 않을까? 만년필을 뭔가 사용을 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꽤나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이 안 쓰시는 2025년에 뭔가 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또 날짜형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꽤나 재밌어요. 약간 시간을 정립하는 것 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날짜형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 밀리게 되면은 내가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많이 밀리면은 그냥 아예 탁 놓아버리고 싶어지잖아요. 뭐 한 일주일치 밀리고 그런 거는 그래 뭐 한 줄씩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그냥 어거지로 쓰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현생이 너무 바빠서 한 달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냥 놓게 되죠. 아, 이거 다이어리 망한 다이어리 이러고 이제 딱 손을 놓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리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다이어리니까 이거는 그 약간 적립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를 적립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이건 어차피 날짜랑 상관없는 내용들이니까 내가 이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뭐랄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다이어리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저는 2월 3일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꼭 다이어리를 쓰지 않아도, 물론 저는 써야 하는 다른 다이어리가 있지만 아무튼 이 다이어리는 제가 건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이렇게 넉넉해지는 네,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영상의 말미에다가
제가 빅뱅 이론을 틀어놓고서 어떤 식으로 다이어리를 쓰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약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 카메라의 각도랑 이런 걸로 약간 브이로그처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감을 잡으시고,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잉크를 넣은 만년필이랑 그 다음에 넣은 잉크랑 그 다음에 왜 넣었는지,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나 많은 만년필에 잉크를 넣어놨어요. 약간 구분이 있어요. 그 만년필을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특히 이렇게 만년필이 한 자루가 있고 그거를 소중히 쓰는 아주 그 소중한 분은 공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만년필을 사는 거를 약간 스트레스 풀듯이 하는 분들, 그래서 만년필이 되게 여러 자루인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약간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만년필에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군 만년필, 2군 만년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가격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저의 1군 만년필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면 근데 이게 또 1군 만년필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만년필을 아주 사랑하는 1군 만년필은 아니고요. 그냥 진짜 무난하게 내가 잉크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이 나는 만년필들의 순서로만 따져서 이 친구들이 1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잉크를 넣어도 무난하고, 그리고 필감이 좋고, 그리고 세척이 비교적 간단하고 그런 만년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 그래, 고도 넣어야지.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1군 만년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 꽂힌 애들은 약간 2군 만년필이에요. 그 3군은 아직 잉크를 넣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무언가 잉크를 넣어야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잉크가 바로 들어가는 그런 만년필은 트위스비 고입니다. 그래서 뭔가 네, 뭐 올해 만년필 장만 계획이 있으신데 트위스비 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구매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냥 세척이 엄청 간편하고, 그리고 필감도 나쁘지 않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F닙인가 그런데요. 네, F닙인데요. 근데 M닙 이상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약간 트위스비 고에다가는 특이한 잉크나 그런 거를 넣게 되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잉크가 색깔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잉크색이 잘 보이려면 두께가 두꺼워야 잉크색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M립 이상으로 브로드 닙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트위스비가 브로드 닙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뭐랄까 이 되도 않는 필사와 어처구니 없이 필사는 네, 그것에 약간 동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이 만년필들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면서 못해도 한 이틀, 3일 정도는 더 정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집에 이런 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노트를 하나 꺼내다가 만년필도 이렇게 옆에다 놓고 정립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잉크는요,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그래서 그 카키몰이 갔다가 구매한 피그먼트 잉크고, 그냥 일반 잉크와 다른 점은 가루가 약간 들어있다, 가루로 형성이 되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색깔이 좀 더 뭐랄까 맑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잉크가 빨리 막히고, 그리고 빨리 마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 손 쓰기가 어렵고,
세척이 어려워요. 이게 가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비에다 넣었어요.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필사를 생각해내게 된 계기도 피그먼트 잉크를 만년필에다가 3개를 넣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뭔가 주기적으로다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볼 드라마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틀어놓고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얘도 역시나 피그먼트 잉크예요. 갔을 때 약간 그 카키모리 매장에 있는 그 노트에 써져 있는 모양새를 보고 약간 홀린 듯이 집었어요. 그리고 이 펜도 이 롤러볼 펜인데, 스테인리스 롤러볼 펜인데 이것도 카키모리 거예요. 예뻐서 집어왔는데 뭐 딱히 특색이 있는 그런 펜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런 롤러볼 펜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좀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제이어빈 롤러볼 펜 6,000원짜리인가? 그거 사서 쓰시면 돼요. 저는 약간 이렇게 날렵하게 빠진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사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카키모리 건데 프로스트 만년필이라고 약간 약간 요런 아이시한 느낌이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만년필인데, 얘도 가서 봤을 땐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러고 산 건데, 근데 막상 또 쓰면은 그냥 무난한 일반 그런 펜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역시나 피그먼트 잉크입니다. 그 카키모리 문구점에 가면은 그 잉크가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정규 라인의 잉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깜짝 잉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잉크를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당연히 색깔은 보여요. 저도 얘가 주황색인 건 알고 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황일 거는 몰랐죠. 네, 그래서 주황색인 건 알았지만 사용해보지는 못하니까 어떤 색깔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걸 뭔가 갖다가 집에 가져가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색,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잉크를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집어왔습니다. 역시나 피그먼트 잉크고요. 피그먼트 잉크 특징은 굉장히 밝고 맑고 약간 그런 색감 표현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리고 오래 간다라는 것도 장점이겠죠. 그냥 일반 수용성 잉크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면은 그냥 바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관이 썩 용이하지 않은데, 피그먼트 잉크 같은 경우는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근데 이거다. 근데 제가 요 초록색을 되게 좋아해서, 카키모리에 있는 이 피그먼트 잉크의 초록색인데 이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 잉크랑 색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거의 흡사해요. 이 정도면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 진청호 잉크의 염록이라는 잉크거든요. 이것도 색깔이 되게 쨍한 연두 색깔이 도는 초록색? 약간 초여름의 초록색?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기 펜에다가 바로 넣어놓는데, 근데 이 피그먼트 잉크랑 거의 색상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카키머리에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피그먼트 잉크를 사지 말고 세척도 어려우니까 진청호에서 염록 잉크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키모리 3종을 빠르게 리뷰를 해봤고요. 만년필도 예쁘기는 하고요. 왜 자꾸
말을 하면서 숨이 찬지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그게 약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새 자꾸 영상을 찍을 때 말을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피리를 불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약간 호흡이 이렇게 텀이 길게끔 이렇게 늘려야 되나? 아니면 이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가 옆에 제 옆에 우뚝 서 있는데 이 마이크가 저를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숨이 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서 아주 편히 영상을 찍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만년필 카키모리 만년필인데 추천을 드릴 만하다. 그치만 그 가격에 이 만년필은 잘 모르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만년 볼펜을 일단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년 볼펜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만년 볼펜은 제이어빈의 만년 볼펜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만년 볼펜이라는 친구가 꽤나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카키모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이어빈 같은 경우는 각도에 따라서 되게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카키모리는 그래도 좀 잘 만들었는지 각도를 타지 않고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네, 갑자기 나와서 그냥 리뷰를 하는데 이 만년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질문을 주셨던 만년필이에요. 댓글에서 되게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앙코라에서 일본의 긴자에 있는 앙코라에서 그 커스텀으로 만든 만년필이고 세일러고 MF 닙입니다. 금립은 아니고요. 그냥 스틸 립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싸지 않았어요. 한 5만 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5,000엔인가? 500엔인가? 500엔? 500엔 정도? 아니다, 500엔 아니고 5,000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그런 만년필이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커스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가서 이것저것 골라서 긴자에 간 김에 네, 긴자에 간 김에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닙은 선택 불가해요. MF 닙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커스텀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랑 요 끝에를 하얀색으로 한 게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버리니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년필입니다. 그냥 얘는 한 2군 정도 돼요. 그냥 무난하고 나쁘진 않은데 근데 막 이게 세일러가 이렇게 사각사각이 약간 기분 좋은 사각사각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플래티넘의 사각사각을 더 좋아하고 세일러는 조금 약간 너무 서걱서걱 약간 건조하게 서걱서걱한 느낌이라서 세일러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얘도 그냥 그런 2군에 속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이제 또 다른 1군 친구들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 말해 뭐해 하는 라미입니다. 잉크는 작년에 그 잉크벤트 캘린더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극찬했던 그 자카란다라는 보라 색깔 잉크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본병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라미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추천드리는 요 어처구니 없는 필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씨를 예쁘게 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글씨를 다 예쁘게 쓰면 안 돼요. 아주 한 열에 한 번 예쁘게 쓰기. 그래서 모든 글씨를 힘주고 쓰면 안 되고, 모든 글씨를 힘을 빼고 쓰다가 아, 내가 이거는 이 문구는 혹은 이 말은 내가 예쁘게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한 번 예쁘게 쓰기. 그게 포인트입니다. 되게 되게 부담이 덜 되죠. 그러면 뭔가 필사는 다 예쁘게 써야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일군 만년필인데요. 나왈의 오리지널인데 M립입니다. 나왈 립은 취향이 좀 갈리는 립인데요. 트위스비가 조금 약간 그냥 보편적인 스틸 립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왈은 좀 더 약간 이렇게 버터가 뭉개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버터 필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종이에 버터가 미끄러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필감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나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브랜드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즐기게 됐달까요? 나와를 쓰면서 약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필감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잉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옛날에 여기 잉크 뭐뭐 넣어놨는지 제가 써놨는데 그걸 찾고 있어요. 진짜 어이없다. 나왈에 무슨 잉크가 들었는지 보려고 네 했는데 그냥 나왈이라고만 쓰고 다 잉크 이름을 안 써놨네요. 그래서 네 무슨 잉크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게요. 무슨 잉크를 넣었을까요? 아, 생각났다. 이게 잉크를 보다 보면 그 잉크를 쓴 글씨를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잉크인지 생각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하반이라는 잉크를 넣었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 잉크여가지고 이걸 하반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아반이라고 해야 돼요. 하바나 아시죠? 하바나. 네, 그 하반 잉크를 넣었는데 아무튼 약간 분홍기가 도는 그 약간 말린 장미기가 살짝 도는 그런 갈색이고요. 나왈의 엠립이고, 제가 이 만년필을 좋아하는 이유는 데몬인데다가 되게 약간 반짝반짝한 데몬이에요. 광이 아주 반짝반짝한 데몬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잘 잡히나?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잉크 창에서 이제 잉크가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나왈 만년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른 일군, 항상 많이 여러분들께 말했던 플래티넘. 얘도 무슨 잉크를 넣었을까요? 알 수가 없네. 이건 모르겠네.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잉크는 후보가 두 개인데, 하나는 디아민의 얼리더스크고, 이것도 역시나 그 작년에 잉크반트 캘린더에서 줍줍한 잉크인데 제가 또 본병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거나, 이게 이렇게 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몽블랑의 헤리티지 블루인가? 그 헤리티지 그린이랑 헤리티지 블루랑 옛날 색깔을 재현한 그런 잉크 시리즈가 있어서 일본 어차피 가는 김에 면세를 가니까 면세점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몽블랑의 헤리티지 그린인가? 그거는 죄송해요. 몽블랑의 헤리티지 그린이 아니고 몽블랑의 아이리쉬 그린을 샀어요. 그거는 한정이 아니고 그냥 온고잉인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완전 강추. 이 만년필 이름이 아이리쉬 그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트위스비가. 네, 그거에 아이리쉬 그린 잉크를 드디어 넣어줘서 저의 아일랜드 덕후 덕후 만년필, 덕후인가요? 오타쿠 만년필,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조합으로다가 완성을 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는데 트위스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필감이 항상 나쁘지 않아서 그냥 저의 약간 2군에 항상 들어있는 그런 만년필이고, 근데 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 트위스비의 또 다른 친구인데, 이거는 브로드 닙이거든요? 비닙이거든요? 이 만년필이 진짜 버터필감이에요. 제가 다른 어떤 만년필을 썼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버터필감이 얘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만년필 라미 2000이나 몽블랑이나 이런 만년필도 필감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만년필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닙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제가 막 그런 만년필은 또 자주 쓸 거를 생각하고서 F닙 이런 걸 사다 보니까 닙이 얇잖아요. 아무리 얇은 닙이라도, 그러니까 닙이 얇으면 종이에 닿는 이 면적이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를 긁을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뭉툭하거든요. 뭉툭 그 자체. 그래서 이렇게 닿을 때 아주 넓은 면적이 닿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네, 트위스비를 사실 거면요, 여러분, 비닙을 사세요. 비닙. 그리고 특히나 트위스비 고는 비닙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잉크는 뭐냐면 그 잉크반트 캘린더에 들어있었던 잉크 중에 엄청나게 금태가 뜨는 붉은 잉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넣어줬어요. 잉크랑도 이렇게 어울리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만년필이랑. 그쵸?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잉크 얘기하고 만년필 얘기하면 시간이 후딱 가서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의 또 남은 1군 만년필인 캠든입니다. 캠든이고 네, 나름 한정판이었는데 아무도 안 사서 클리어런스 하던 거를 제가 구매했어요. 그래도 가격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그냥 다른 이스터브룩 갖고 계시면 그냥 익히 아실 그런 닙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스터브룩의 금닙이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스틸 닙이라서 별로 이렇게 특징이 있는 그런 닙은 아닌데, 근데 닙 뽑기가 잘 됐고, 그리고 그냥 무늬가 예뻐서. 잉크는 진청호의 자몽주황 잉크를 넣어주었습니다. 얘는 또 얇아요. 그래서 F닙인데 얇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실사용으로 쓰기 아주 적합한 그런 만년필입니다. 예쁘고
근데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네, 라미 2000보다 크고요. 그리고 무게도 꽤 나가요. 라미 2000은 약간 캡이랑 몸통이 다 균형 있게 무거운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 캠든 같은 경우는 캡만 진짜 뒤지게 무겁고 몸통은 약간 가벼워서 그래서 약간 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 안 팔린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징이 별로 없는 만년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았는데, 지난번에 그 마지막 잉크반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대파 만년필, 얘는 뭐 그냥 좋으니까 이름값을 해요. M200이 약간 그냥 이름값을 하는데, 간혹가다 뽑기가 진짜 심하게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약간 돈이 매우 심하게 아까워지는 그런 만년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리를 맡기고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해외에서 구매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리도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근데 그냥 약간 내가 한 20만 원 정도의 만년필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번에 한정으로 나온 색깔이 완전 내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구매하시면 좋을 그런 만년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직 안 보여드렸어요. 원래 이렇게 보여드리면 살짝 반칙인데, 코퍼 색상이거든요. 이거를 나오자마자 너무 예뻐서 사놓고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잉크를 넣어서 써봤는데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는 약간 그 뭐지? 걔 있죠? 골든베릴. 네, 골든베릴보다 이게 더 예뻐요. 약간 요런, 저는 불투명한 만년필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네,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몽블랑이 있어요. 몽블랑에 넣은 잉크는 역시나 작년에 그 디아미네에서 그 위핑 윌로우라고 하는 잉크를 넣어줬고, 얘도 그냥 무난한데, 근데 약간 제가 디아미네 그 잉크반트 캘린더의 잉크를 본병으로 산 다음에 만년필에다가 이렇게 왕창, 피스톤 필러 만년필들이니까 다 엄청 잉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창 넣고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피딩이 조금 딸리고요. 그리고 뭔가 잉크가 비었어. 항상 약간 진짜 미안한 말인데 디아민의 온고잉 잉크 말고 한정판으로 막 되게 난리 나는 콜라보라든지, 아니면 기깔나는 그런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기깔나는 그런 콜라보를 잉크를 이제 만년필에 넣었을 때 저의 감정은 뭐냐면, 이 잉크는 참 속빈 강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잉크 색깔이 난리 나는 건 좋은데, 근데 실제 사용할 때 약간 좀 불편해요. 약간 삐걱삐걱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잉크가. 그리고 좀 잘 안 흘러나오고, 그리고 뭐랄까, 흐름이 박하고, 그리고 네, 그냥 이게 디펜으로 찍어서 쓰는 거랑 실제 만년필에 넣고 쓰는 거랑이 또 다른데, 그게 또 그냥 컨버터에 넣고 쓰는 거랑 아니면 주사기로 주입해서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를 피스톤 필러에다가 엄청 많은 잉크를 넣고 쓰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잉크반트에서 디아민이 내놓는 잉크는 저는 뭐 한 번밖에 안 사긴 했지만 본병을, 근데 사보니까 느낀 점은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재고가 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살 가치가 굳이 없다. 우리가 365일 1년 내내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년필도 365일 1년 내내 아주 기깔난 만년필만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 썩 구매 가치가 있는 그런 만년필 색상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좀 기다리고 그러면 약간 좀
더 많은 확인과 개발과 이런 걸 거쳐서 좀 더 쓸만한 그런 잉크가 세상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의 감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구매는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은 또 그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스톱립이에요. 1.1 스톱립이고, 스톱립 같은 경우는 글씨 못 쓰는 분이 있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지금 이 잉크가 되게 예쁜 색깔의 잉크예요. 페노니아라고 하는 잉크 브랜드,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그 잉크를 넣은 거거든요. 그 브랜드에. 그래서 되게 예쁜데, 근데 또 흐름이 막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톱립이다 보니까 각도를 좀 타서, 이제 잘 나온다. 네, 이렇게 약간 잘 나오는 각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마음먹은 되게 큰 맘 먹고 구매한 그런 필사 노트 같은 거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막 휘갈기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이 한 바닥을 다 채우고 싶은데 이걸 그냥 넘기는 게 또 포인트고, 그리고 막 쓰는 것도요, 괜히 막 이상하게나 아무런 각도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각도로, 네, 의도하지 않은 각도, 의도를 했는데 의도한 이상한 각도로 쓰는 것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즘 되게 이상한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런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뮤지엄도 아닌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서 먹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완전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난리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도 약간 우리만의 약간 난리나는 노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보면은 이 노트가 약간 교보문고에 그 새해 다이어리에 이렇게 그냥 놓여져 있을 것 같은, 아무 말이나 쓰는 아무 말이나 쓰는 그런, 네, 노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무 말이나 쓰는, 그리고 아무 색깔의 잉크나 쓰고 그런 노트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드셔서, 제가 봤을 땐 100% 집에서 놀고 있는 노트가 있거든요. 관건은 이제 그 노트가 만년필을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노트가 만년필을 안 견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멋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거미줄이 막 쫙쫙 치고 뒤에 막 배겨.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거는 신경 쓸 게 아니죠. 왜냐면 그 노트는 그냥 그러라고 있는 노트니까. 그러면은 꽤나 멋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뒤에다가 제가 어떤 식으로다가 이 노트를 썼는지를 한번 첨부를 하고, 네,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묻어놔도 상관없어요. 손에 묻는 건 조금 슬프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 아닌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어느덧 2월 8일까지 정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뭐랄까, 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집에 놀고 있는, 굴러다니고 있는 노트와 만년필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네, 뭐든 상관없어요. 뭐 드라마도 좋고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책도 좋고 만화책도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으고 싶은 포인트를 모으는데, 그거를 멋지게 막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거지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어찌됐건 쌓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엄청 많이 쌓이면은 또 그 거지 같은 나름대로 좀 멋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한번 잘 쌓아서 연말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지 같은 기록을 쌓았습니다. 네, 라고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연휴 중에 한 번 더 혹은 두 번 더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